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주시장 선거에는 국민의힘에서 준하경, 박병훈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아직 나서지 않은 가운데 보수 텃밭인 경주에서 국민의힘 공천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당내 경선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장에 세 번째 도전한 박병훈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패기와 열정으로 새로운 경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는 지금 인구 감소와 낮은 재정 자립도에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외면받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경주다운 경주를 약속했습니다. 경주는 시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인구는 30만에서 24만 대로 내려가 있고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은 힘들어하고 교육 문제도 힘들어서 전학 가는 학생 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제대로 한번 해결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이 제일 먼저입니다. 경주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준하경 예비후보는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예산 2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임 기간 도심 고도 제한 완화, 제2금장교 건설, 희망농원 환경 문제 등 오랜 수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발전을 위한 과제는 산적해고 또 행정은 날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4년간 탁월한 업적으로 능력을 검증받았고 풍부한 행정 경험을 지닌 제가 우리 경주 중단 없는 발전을 이루어서 두 후보자 모두 경주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병훈 후보는 로마를 넘어서는 3천만 관광객 시대, 신산업 단지 조성, 도시재생 프로젝트 경주 재설계, 경주다움 미래연구소 설립 등 8대 전략을 공략했습니다. 1등 관광도시 기반 마련하겠습니다. 친환경 산단 구축하고 10대 명품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가 넘치는 시민 행복도시 만들겠습니다. 준하경 후보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육성, 관광객 2천만 시대, 온 가족이 행복한 행복누리도시, 희망무지개 청년정책 등 10대 과제를 공략했습니다. 또 우리 경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제가 추진해온 여러 가지 대형 국책 사업들 하나하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방식으로 28일과 29일 당원 선거인단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경주시장 후보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수 텃밭인 경주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에서 발생한 폐 양어장 길고양이 학대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동물학대 혐의로 구속까지 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포항시에 버려진 양어장. 3-4m 깊이의 양어장에는 훼손된 고양이의 사체와 혈흔도 발견됩니다. 29살 남성은 이곳에서 길고양이들을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했습니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길고양이를 18마리 넘게 포획해 이 가운데 6마리를 죽였는데 집에서도 새끼 고양이의 송곳니를 절단하는 등 학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SNS에서 학대 사진을 올렸습니다. 고양이를 해부하고 빨래망 같은데 고양이를 넣어서 빠뜨려 죽인 것 같은 그런 거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올리고. 끔찍한 동물학대의 이유는 자신의 우울감 해소와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호기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아무도 모르게.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이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신고자들에게 악의적인 협박을 한 점도 주요한 구속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건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동안 5명에 불과할 정도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학대범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같은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며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이야말로 엄중 처벌이 꼭 내려져야지만 또 앞으로의 다른 잠재적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대국민 정책 제안 접수 결과에서 잔혹한 동물학대 처벌법을 강화해달라는 제안이 1만 표를 넘겨 1위로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에서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5,418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1,105명으로 가장 많고 안동 375명, 영주 210명, 상주 160명입니다. 감염 취약시설 92곳에서 30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여전히 요양병원 등에서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4명이 추가돼 누적 1,225명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감염병 2급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다음 달까지는 병원,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에 필요한 치료 비용을 이전처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경북 지역 학교 실내 체육시설이 일반인에게도 개방됩니다. 학교 실내 체육시설이 개방되는 건 지난 2020년 8월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실내 체육시설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과 환기 소독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주시는 만 70살 이상 주민에게 택시 기본 요금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70살 이상 주민이 택시 카드를 발급받으면 택시 기본 요금 3,300원, 연간 13만 2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말부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카드 발급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주말인 지난 23일 경주를 찾은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경주 대표 관광지인 동궁과 월지를 찾은 관람객은 1,300여 명으로 일주일 전 7천여 명보다 30%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시기 8,200여 명보다 24% 늘었습니다. 경북도는 일상 회복으로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광 인프라 구축 등 관광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4시 31분쯤 경주시 성동동 경주세무서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시내버스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대 시내버스에서 승객 10여 명이 허리 통증과 얼굴 찰과상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낮 동안 탁했던 공기는 밤사이 해소되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 큰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활동하는 낮 시간대에는 공기가 무척 탁했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황사가 발생하면서 오늘 오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황사는 남동진하면서 밤부터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다시 쾌청한 하늘 되찾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7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맞는 옷차림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2도 분포로 오늘보다 4도에서 9도가량이나 뚝 떨어져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경주 20도, 포항과 영덕, 울진 17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1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하늘빛이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금요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포근하고 맑은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경북 광역행정기획단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협약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협약서는 광역행정기획단 운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양시도 의회의장이 서명했습니다. 광역행정기획단은 앞으로 특별지자체 명칭과 단체장 선출 방법, 담당 업무를 담은 규약안을 마련합니다. 경상북도와 경북의사회, 농협은행 등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훈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경북의사협회는 안동, 포항의료원 등
도내 보훈위탁병원 15곳에서 농협은행과 대구은행은 도내 122개소 지점에서 지역 보훈 대상자와 유족을 위한 우대 창구를 설치합니다.